1136번이 되는 거죠. 또 있나요? 오, 여기는 직선의 방정식은 잘 구하는 거야? 문제 없어? 하나만? 24번. 응? 1124. 24번. 자, 그러면 1136번을 해볼게요. A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B점이가 2, 2, 그 다음에 C점이가 1, 3. 요 삼각형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뭔가요? 수직 이등분선. 그럼 사실은 점을 대충 찍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요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 2는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럼 1, 3이라면 한 이쯤 되겠죠. 요 삼각형이 있는데 요 삼각형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세 점을 꼭지점은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그럼 여기 수직 이등분선, 여기도 수직 이등분선, 여기도 수직 이등분선. 그럼 여기 어디 만난다 이런 얘기겠지.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을 세 개가 동시에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수직 이등분선을 두 개만 찾으면 돼. 그러면 예를 들면 요거하고 요거 하고 요거 요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을 먼저 구할게요. 노란 걸로. 수직 이등분선은 점은 중점 쓰고 기울기는 요 두 개와 수직인. 그럼 점은 뭘로 쓰면 되는 거냐면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1,1이죠. 기울기를 쓰자면 1 빼기 3분의 3 빼기 1. 기울기가 1짜리인데요. 하얀 선이. 그거랑 수직이면 기울기 얼마가 되는 거야? 예, 1이란 기울기와 수직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그죠? 곱해서 마이너스. 부호 바꾸고 역수 이렇게 얘기했다네. 요거 직선식 구하면 돼요. 그러면 y는 기울기 x-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돼서 y는 마이너스 x에 그냥 어쩜 지나가네? 뭐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이게 그거지 이렇게 수직. 자 이제 두 번째는 뭐 요거하고 요거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버리죠. 뭐. 그러니까 여기가 2, 2 들어와. 그러면 점은 어디 지나간다고 봐야 되냐면 요 중점이니까 2분의 3하고 그 다음에 2분의 5하고 이게 중점. 기울기는 1 빼기 2분의 3 빼기 2,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좀 있으면 황당한 결과를 얻게 될 거야. 이렇게 푼 게 당연히 맞는데 기울기가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y는 기울기 1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돼서 y는 x 더하기 1 이런 직선이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나는 점을 찾아봤더니 y는 마이너스 x와 y는 x 플러스 1 했더니 더해주면 2y는 죽고 1이 되어서 y좌표가 2분의 1인 거죠. 자, 그러면 y좌표가 2분의 1이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돼요? 자, 요게 바로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면 세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는데? 외심. 외심. 그럼 혹시 니네 중학교 때 직각삼각형의 외심 어디 있는지 배운 적 있어요? 제 가운데 그러니까 거기 말로 한번 얘기해. 뒷변의 점. 그렇죠. 빗변의 중점이지. 그러니까 이거 그림 했을 때 이게 기울기가 1이고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란 말이야. 원래 자체가. 기울기가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얘가 수직 아니야? 수직이라면 이게 빗변이 되는 거죠. 맞아요? 빗변이니까 얘랑 중점 찾아버리면 그게 바로 그냥 외심좌표. 직선 하나도 구할 거 없었지. 이해돼? 지금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된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 외심좌표 찾은 건데 여기 찾으면 되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중점. 그래서 끝. 이게 맞는데 이 경우는 특수하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바람에 빗변 중점을. 건우는 빗변 중점으로 구했지 직접. 아니야? 그럼요. 그럼요는 사실인 거고 그럼요 이거는 아닌 거죠. 이렇게 구했니? 네. 직선식. 어? 뭐야? 못 구했습니다. 아 아예 못한 문제였어? 네. 아. 준호는 어떻게 구했어? 저 못 풀었는데요. 저희 애초에 130, 130, 136을 못 풀었어요. 아 그랬어? 네.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거 혹시 점은 중점 좌표 쓰고 기울기는 수직 기울기 쓰는 거에 대한 얘기는 알아? 네. 그럼 점과 수직 기울기를 구하는 데 신경을 쓰면 되는 거지. 근데 준원이가 조금 여기서 자꾸 헷갈리는 게 점과 좌표 할 때 공식을 지난 시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다 외웠죠? 네. 그거 공식이 바로바로 적용이 안 돼서 조금 느린 것 뿐이지.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고 요거 구하면 돼. 근데 이거 빨리 구하고 이거 빨리 구하고 이게 조금 느리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직선 두 개 실제로 수직이 등분선 구해서 연립방정식 푼 거야. 교점. 근데 이제 하고 났더니 내가 문제 풀다가 얘네 물어봐서 이거 수직인데? 그럼 여기만 찾으면 되는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문제 풀다 중간에 풀고 나면 좀 황당할 거야 라고 얘기한 얘기가 그냥 여기 구하면 되니까 이 직선 두 개 구할 필요조차 없었던 문제. 이 문제만큼은. 근데 딴 그림 직각이 아닌 이런 그냥 삼각형을 해당되는 좌표였다면 진짜로 지금처럼 수직이 등분선 이렇게 해서 요점을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요게 1136, 35, 34 다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 중점과 수직 기울기. 오케이. 그럼 1124번을 한번 해볼게요. 니네한테는 1124번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제일 하기 귀찮은 문제예요. 네, 부호 따지는 거. 근데 이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자, 1124번. 이거는 어떤 문제 연장이냐면 내가 1122번 풀어줄 때 AC와 BC 관계가 나와 있지만 A, B, C 세 개의 부호를 동시에 따지는 걸 써준 적이 있을 거야. 그것처럼 해달라는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싫지. 세 문제를 하려니까. 그래도 기준 잡아서 해야 됩니다.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가 있다. 기억 AC 음수, BC 양수. 근데 실제로 세 문제 푸는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조건을 하나 기준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치면 BY는 마이너스 AX C.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 그다음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만 가지고 해볼게요. AC가 음수고 BC가 양수야. 그럼 A하고 B하고 C하고의 부호를 따져보면 A하고 C는 반대 부호란 뜻이니까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인 관계.
BC는 곱해서 양수니까 둘이 부호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C의 부호랑 똑같게 요렇게 세 개를 놓고 얘기하면 되죠. 자, 그러면 기울기를 따져볼게요. 기울기는 A하고 B 관계니까 부호가 서로 반대인 거야. 그럼 A가 B가 부호가 반대면 여기 B분의 A까지만 구한 게 마이너스. 거기에 여기 붙었으니까 플러스. Y절편은 B하고 C 관계니까 부호가 반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음수. 그럼 요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 양수 아니야? 어디? B하고 C는 양수 아니야? 아, 같은 부호지 참. 또 주. B하고 C하고 요까지가 양수. 그러니까 얘는 음수 Y절편. 오케이. 그럼 그림은 Y절편을 먼저 찍고 음수 쪽에 기울기가 양인 기울기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나가는 사분면은 1, 3, 4 이렇게 써야죠. 틀렸네? 네. 네, 틀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니까 조금 빠르게 할게 이제. AB가 음수이고 그 다음에 AC가 음수이고 그러면 A하고 B하고 C를 놓고요. AB 음수 부호가 반대 A하고 C하고도 반대. 그럼 똑같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네. 똑같은 거였어요. 달라 보이는데. 그러니까 결국 얘랑 똑같으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럼 1, 3, 4 지나감. 이것도 틀렸어? 뭐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틀렸어요. 틀렸어? 왜 짜증나네 이거. 보기 줄 때 맞는 걸 많이 주는 게 정상이야. 맞는 거 찾으라고 했는데 틀린 것만 잔뜩 갖다 놓으면 이거. AB 양수. 그 다음에 BC는 0. 요 힌트는 좀 받을만 하다. 자, 일단 A, B, C를 봤는데 A하고 B는 양수니까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요 말 안에 숨겨져 있는 말. 요 말입니다. 곱해서 양수가 됐다. 이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좋은데 생각을 할 때 이게 양이나 음으로 결정되는 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곱해서 0 되니까요. 요거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B 곱하기 C가 0이라고 하는 힌트를 읽었을 때 B는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C가 0이었던 거지. C가 0입니다. 요거 찾는 게 이제 문제고요. 그러면 요 직선은 기울기가 A하고 B 관계니까 같은 부호니까 양의 기울기는 음이 되는 거고 C가 0이기 때문에 Y절편 자체가 0인 거죠.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지. Y절편이 0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그냥 음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네. 그러면 요 디귿 하나 맞네요. 2하고 4를 지나가는 직선. 1121번 한번 해주시면. 1121번 합니다. 자, 1101번은 역시 문제가 점과 좌표 문제에 더 가까운 거예요. A점이 3,3 알려져 있고 B점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C점이 4, 마이너스 3. 자, 이럴 때 D점이 여기 어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을 때 얘랑 넓이의 비율이 3대 2라는 거예요. 그때 준호님 항상 생각할게. 여기 있는 ABD하고 네. 여기에 있는 ACD하고 둘이 높이에 해당되는 개념은 요 삼각형도 높이는 요만큼이고 네. 이렇게 둔각 삼각형일 경우도 수직으로 내려오면 이게 높이가 되는 거지. 예. 네. 다시 생각하면 옆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은 삼각형이라도 여기 밑변으로 잡았을 때 높이를 재려고 하면 이렇게 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얘랑 둘이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야. 근데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들어가고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근데 높이가 둘이 똑같아. 그럼 넓이 비율 자체가 이 밑변 길이로 정해지는 거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넓이가 3대 2라는 게 높이가 같은 삼각형인데 넓이가 3대 2라는 건 여기하고 여기가 3대 2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럼 D점을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거야? BC의 3대 2 내분점을 구해놓고 그러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니까 요 점만 구하면 두 점 지나는 직선으로 풀면 되는 거. 그렇다면 3대2 내분점을 구해볼게. 요건 준원이가 불러줘라. 마이너스 1,2하고 4, 마이너스 3에 3대2 내분점을 불러보세요. 5분의 5분의 12 빼기 10 아 좋아. 계산 그 정도 빨라 좋아. 5분의 마이너스 그러면 2, 마이너스 1. 그러면 요 점하고 2, 마이너스 1하고 요 두 점을 지나게 되는 직선이니까 점은 둘 중에 이거 쓰자고. 기울기만 정하면 되네요. 기울기는 x끼리 뺀 거분에 y끼리 뺀 거. 그러니까 기울기는 4짜리. 그럼 이제 직선 시험 불러볼래요? y는 4 x 빼기 2 빼기 3 플러스 3 뭐 요거 써도 돼. y는 4x 마이너스 9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 걸로. 직선은 원은 뒤에 배울 원은 니네가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원은 2학년 이상 올라가면 그렇게 많이 엄청 자세히 뭐 식을 다루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원 모양에 대한 얘기만 해석하면 되는데 직선은 고3 때까지 계속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잘 배워두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직선을 이제 쭉 가볼 텐데 오늘 배우는 건 이제 직선에 대한 문제 일종의 활용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두 번째 주제까지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조금 생소한 것들이 많아서 잘 배워 두셔야 돼. 오늘 좀 신경 쓰세요. 뭐 쟤는 항상 신경 쓰고 있었잖아. 수업 들을 때, 그지? 오늘만 특히 신경 쓰는 게 아니잖아, 그지? 수업 들을 때. 그냥 듣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었던 거지? 아, 별로 관심 없냐? 아, 재훈아. 그러니까 니네가 이게 오디오가 아닌 거라고. 그럼 나 영상 없이 음성만 녹음해서 보내주면 수학 공부 되겠냐 보네. 안 될 거 아니야. 네. 이거하고 같이 봐야 된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공부해서 수업할 때 그냥 얘기 하나보다 하고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듣긴 들은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 사실. 받아들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빨리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할 수도 있겠죠. 빨리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너네가 시험 끝난 다음에 뭔 소리야 씨 뭐 이러고 있어서 그만 되고 지금은 좀 없어. 대신 학기 들어가면 좀 더 빨라지고 문제들도 좀 더 다룰 거야. 이제 연습이 아니야. 실제 학교 시험 문제 풀어야 돼. 네. 자, 그럼 이제 수직이 등 분선까지는 됐고요. 이제 지금부터 문제 나왔을 때 너네가 이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유형들 소개할 건데 자세히 필기해 줄 테니까 캡처도 할게요. 같이 보내주겠습니다. 자, 지금 유형 10번에 해당되는 거를 필기를 내용을 할게. 지금 쓰려고 하지 마시고 찍어간 다음에 쓰지.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에 대한 얘기야. 직선 세 개 그으면 보통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안 생겨요. 우리 준원이 여자친구 안 생겨요. 안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조건을 한번 적어볼 테니까 아 그렇겠네 라고 같이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첫 번째 직선을 3개 그었는데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한 상태야 라고 한번 생각해 봐봐. 일단 그림을 그려줄까요? 일단 다시 크게 그려. 두 개만 평행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가로 1번이죠. 울버린. 그냥 그러면 안 되고요. 입을 깎다 물어야 돼요. 이러면 삼각형 안 생깁니다. 절대. 근데 다행히도
세 직선이 모두 평행인 경우는 문제에서 거의 주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 조건은 사실 무시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 자, 그렇다면 다른 조건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건 이제 이럴 때도 되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세 직선 모두 평행한 걸로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요. 만약에 그럼 직선이 두 개만, 아까 준원 얘기대로 직선이 두 개만 평행해. 하나는 달라, 기울기가. 이렇게 해도 삼각형은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어느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러니까 셋 다 평행도 안 되고 직선 삼각형 안 생기고 두 직선만 평행해도 안 생기는데 대신 이게 귀찮은 작업이야. 직선이 세 개잖아. 그럼 직선식이 세 개가 써질 거라고 얘 문제에. 그러면 어느 두 직선이 평행하니까 요렇게 두 개가 평행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요렇게도 평행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뭐 요렇게도 평행할 수 있는 거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두 직선이 평행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제목은 하나인데 그 밑에 조건들이 두 개 이상 붙을 거예요. 얘랑 얘랑 평행할 때 하나, 얘랑 얘랑 평행할 때 하나, 이렇게 값이 여러 개가 생기니까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셋 다 평행하지 않은 경우. 이런 식으로 셋 다 평행이 없어. 그럼 삼각형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셋 다 평행하지 않아도 삼각형이 안 생기는 경우 있어요. 언제죠? 내가 칠판에 대고 힘을 좀 쓰면 금방 보일 텐데. 셋 다 평행하지 않아. 근데 기울기가 삼각형이 안 생겨. 기울기가 양수. 기울기가 양수라도 다르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힘을 좀 써볼까? 이거 잡았어. 올렸어. 그러면 직선 세 개가 평행하지 않아도 삼각형이 안 생기지. 조금 더 올라가면 문제 생기지. 내려와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 요거 표현으로 하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거예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는 거죠. 자, 요 세 가지 제목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이해돼? 한번 속으로 제목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봐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세 직선 모두 평행하거나 어느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셋 다 평행하지 않지만 한 점에서 만나게 될 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았을까요? 그 평행 조건 그런 거는 니네가 알잖아. A 프라임분의 A, B 프라임분의 B는 같고 C 프라임분의 C는 다르다. 이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야. 응용 문제. 100점 높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말을 조금 바꿔서 줄 수도 있어. 한번 요 생각을 해볼래? 직선 이제 세 개를, 세 직선. 이런 표현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해. 그게 뭔 소리예요? 평면을 이제 칠판이라고 생각해. 여기다 직선 세 개를 그어. 아, 그러니까 직선 하나 그으면 몇 등분 되겠어? 두 조각 나가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평면을 직선 세 개 그어서 6조각 내려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얘기야. 응? 응. 이러면 6조각 나는 거 맞죠? 둘이 평행하고 하는 다리. 그렇지. 이것도 되지. 직선 두 개는 평행한데 한 직선이 다르게 지나가면, 그죠? 그러니까
평면을 6쪽으로 나눈다는 건 결국 2번 조건과 3번 조건에 해당되는 걸 구하여라. 이거랑 똑같아서 아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경우는 거의 안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 푸는 거는 이 얘기가 같은 내용처럼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언제예요? 평행 그 수지. 셋다 평행. 그렇죠. 셋 다 평행이죠. 수직도 기울기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지나가도 이거는 근데 셋 다 평행하면 네 조각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1번 얘기. 거의 비슷한데 혹시 구해야 될 게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이거 무슨 말이야 이러지 말고 지금 잘 경험해 보시면 아 결국 이 얘기인데 이 중에 2, 3번 얘기 이 중에 1번 얘기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는 내용 설명은 길고 문제는 딸랑 3개 있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한 문제예요. 근데 시험에 잘 납니다. 여기서 점수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한 문제 하나를 풀어볼게요. 이건데 왜 이래 이거? 누가 그런 거야? 선생님. 내가? 하긴 발가락 그리랬더니 발바닥 그리랬더니 이렇게 찍어가지고 발바닥 그림 맞죠? 여기가 안 찍혀야 정상적인 발이 되는 거지. 여기 다 찍히면 뭐라 그래? 평발. 평발은 현역 안 갑니다. 현역 군인도 안 가요. 왜냐하면 평발인 사람은 오래 걷는 게 힘들어서 행군이라는 걸 못해. 걷다가 발이 아파서 쓰러지거든. 그래서 평발이요? 아니요. 축구 선수 중에 누가 평발이더라? 그렇게 떠다니는 사람 중에 박지성이요. 박지성이야? 아 그러니 그 사람은 그냥 축구 선수가 아니라 위인이야. 그 발을 해가지고 100분씩 떠다닌다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불가능이란 없다. 그죠? 임파서블. 어디 보니까 이때 이렇게 팍 이걸 찍어버리대.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해. 마음에서 바꿔서 광고인가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임파서블이 아니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나는 이번 생은 아닌 것 같아 이러지 말고 지금 공부해 할 시간에. 자 그렇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급해지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얼마나 귀찮은지 한번 보여주게요. 그러면 내가 1137번을 예를 들어서 풀어줄게요. x-y는 0 x 더하기 y는 2 5x 빼기 ky는 15 요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k 값의 합은 여러 개가 생기니까 조건이 여러 개 거야죠. 그럼 이제 1번 아까 얘기했던 의미는 뭐냐면 벌써 이렇게 두 개 보면 기울기 다르지? 얘는 기울기 달라요. 그러니까 세 개 모두 평행한 경우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게 이제 이런 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제 2번부터 가는 거죠. 어느 두 직선이 평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할 수는 없으니까 요렇게 두 개가 평행한 경우하고 요렇게 두 개가 평행한 경우 둘로 나눠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에서 답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 보면 5분의 1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1하고 요거랑 같은 비율이면 평행. y절편 쪽은 이미 다르기 때문에 안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k는 5가 됩니다. 자, 그걸로 끝내면 안 되죠. 요렇게 평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5분의 1하고 마이너스 k분의 1하고 이렇게 써야죠.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5인 경우 이렇게 됩니다. k 값이 이제 두 개 생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지. 이럴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잘 봐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저기 열릴게요. 요 하얀 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점이 하나 생기겠지. 네. 요 점. 근데 요 점은 그 나머지 직선 위에도 있는 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연립방정식 푸는 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걸 연립방정 풀어버리면 더해버리면 2x는 2니까 x는 1, x가 1이라면 y도 1. 결국 이 두 직선의 교점은 1,1이 되는데 이 1,1이라는 점이 요 직선에도 있어. 대입해도 돼. 이런 뜻이죠. 대입할게요. 그러면 5 마이너스 k는 15 이렇게 되어서 k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총 k 값이 3개가 생기는 게 맞죠. 그래서 다 더해보면 얼마가 돼? 그랬더니 마이너스 10. 보통 학교 시험은 분수로 나옵니다. 네. 이게 더 좀 쉬운 느낌이겠지만 문제의 난이도 똑같은데 분수로 나오죠. 됐어요? 자, 요거는 캡처해 놓을게요. 지금 찍을 사람은 같이 찍어도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럼 우리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 이걸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찾으려면 어떤 짓을 하면 되냐면 연립방정식 풀면 되지. 점 하나 찾고 또 다른 점 알려주면 이제 직선식 구할 수 있었거든. 근데 이 연립방정식을 안 풀고 구해보겠다는 뜻이야. 그럼 이런 말이에요. 니네한테 한번 물어볼게. 직선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어. 그럼 여기 교점이죠. 요 점 지나가는 직선은 몇 개가 있을까, 진이야? 수없이 많아요. 왜? 점은 이제 정해졌지만 기울기가 안 정해졌으니까. 근데 요 점을 지나가고 요 점도 지나가 그러면 이제 그때서는 기울기가 정해지면서 직선식이 결정된다. 이게 이제 원리잖아요. 그러면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연립방정식을 풀지 않은 채로 일단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노란 직선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고, 결론부터 써주면 여기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가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직선이 있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직선이 결정된 건 아니야. 왜? 그냥 교점만 지나간다고 했지 뭐 수없이 많으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한 직선을 그냥 써. 둘 중에 아무거나도 좋아. 니네 그냥 선택이야. 두 직선을 써. 그 중에서 하나를 써. 그래 놓고 나서 K라고 문자 하나 붙여.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직선을 써. 이렇게 쓰면 요 빨간 요 식이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 이런 뜻이 된다고. 이 식이 이것도 직선식이라고. X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이 직선식인데 이 직선식이 바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표시한 거야.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 요 점 지나는 것까지는 확실하고. 이게 왜 그런 의미를 갖나요가 궁금한 거죠, 그죠? 근데 거의 연립처럼 나와 있는 K가 왜 붙어요? 연립방정식 안 풀고 교점을 직접 구하지 않고 식을 쓰는 방법인 거지. 연립처럼 나와 있지 않아? 이게 이제 연립식 의미 가질 거야. 네. 자, 그럼 내가 말해볼게. K 값에 관계없이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봐. K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해. 그렇다면 K로 묶고 이 K로 이미 묶여진 상태야. 그러면 저게 0이고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고 그 뜻. 이것도 0이고 동시에 이것도 0인 거니까 두 개의 연립 방정식. 이 안에 K 값에 관계없이 이 안에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다의 조건이 숨어 있는 거라고. 그럼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인 거는 두 직선의 공통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표시한 거예요. 아직 정해지진 않죠. 근데 핵심인 건 여기서는 제목을 이렇게 썼지. 내가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원의 방정식 갔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말을 해도 원의 방정식 두 개가 써 있으면 한 원의 방정식 쓰고 K 붙여서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을 쓰면 역시 그것도 똑같은 뜻. 말을 일반적으로 바꿀게.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이무의 도형. 그러면 다 이렇게 쓴다. 아, 예, 이해했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문제 풀 때 보면 알아. 요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고. A하고 A 프라임하고 B하고 B 프라임하고 C하고 C 프라임이 K에 뭘 곱해서 저 수를 맞춰서 그냥 연립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 똑같은 개념이죠.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 식이 성립한다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어야 되니까 이 얘기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중수, 조금 더 고수. 얘네가 이제 다 배우고 풀 줄 아는데 틀릴 수 있는 문제에 해당되는 거야. 이 식은 요거의 교점을 지나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임의의 직선을 표현하는데 K 값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 빨간색 직선이요. 네, 빨간색 직선이 K 값에 따라 이렇게 변한다고. 요점 지나는 건 확실하다는 얘기고 대신 K가 변하면 이게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점을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단! 요 식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K 값이 변하면서 얘가 움직이는 거라면 이렇게. 그럼 돌다 보면 이 직선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돌다 보면 이 직선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 그지? 근데 엄밀히 보면 요 직선식은 표시할 수 없는 직선이에요. 이 직선식. 그럼 이 직선식은 표시할 수 있어요? K가 0이면 K가 0이라면 는 0 이렇게 되니까 이 직선식 표시하는 거 맞지? 근데 K의 숫자가 붙어버리면 이 직선식 자체는 나타낼 수 없다. 요것 때문에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다가 틀린 애들이 속출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의미는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이 빨간 임의의 직선인데 K 값에 따라 이렇게 회전하듯이 변할 수 있어서 이 무조건 이 점 지나가는 직선은 맞는데 돌다 보면 이것도 맞을 것 같고 이쪽 직선도 맞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 직선 자체는 K랑 붙어있는 요 직선 자체에 대한 표현은 나타낼 수 없다. 그럼 얘는요 K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 직선을 나타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얘는 나타낼 수 없다. 여기까지 기억하는 게 핵심. 근데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 두 직선이 일치해도 이루지 않지 않아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직선식 주어진 거에 일치에 대한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고 말을 해줄 거고 그럼 이미 끝난 거죠. 서로 다른 세 직선. 그럼 끝난 거예요 문제에서. 그럼 이제 고려치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가능성은 맞아요. 근데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고 얘기해 주는 순간 그 조건은 아예 없었던 거.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식을 써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하나는 실제로 연립방정식 풀어서 직선식 한번 보여볼 거고 하나는 이걸로 풀어볼 거야. 쓰다 보면 얘가 더 편해요. 훨씬 더 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고 내용 정리해 두는 게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실제 문제 풀 때는 더 단순하게 풀 수 있고 더 다양하게 풀 수 있고 문제 조건이 애매해도 풀 수 있고 막 이런 거니까. 그럼 여기 한 문제를 해보면 쌤 C에 프라임 하나 붙여주세요. 아유 맞아요. 안 찍었자지? 예리한 지적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나를 볼게요.
지금 한 게 유형 11, 12, 13을 설명한 건데 그 중에 13 유형으로 먼저 하나 보여줄게. 간단한 거. 1148번. x-2y 빼기 4는 0. 요 직선과 x 더하기 2y 빼기 4는 0. 요 두 직선의 교점과 또 1,2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이 돼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실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요거 풀어보면 두 개 더해버릴게. 더하면 이제 교점을 찾을게요. 네, 교점이 더해버리면 2x. 이건 더해서 죽었고요.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8. x가 4. x가 4면 y가 0. 따라서 교점은 4,0이 교점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4,0이랑 1,2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식을 쓰세요. 점은 충분히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4 빼기 1분의 0 빼기 2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직선식 불러볼게. 이 점은 1,2 한번 써볼게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3분의 2 3분의 6 3분의 8 이게 맞는 직선이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분수 나오는 걸 쓰기 싫어해서 양변에 3을 곱해가지고 한쪽으로 이항한 형태를 써보면 3을 곱한 다음에 이항하면 2x 3을 곱했으니까 3y 이항하면 마이너스 8 0 아마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을 거야. 요 직선입니다 라고 구한 게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대로 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임의의 직선, 즉 이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식을 쓴다면 한 직선을 쓰고 k 붙여가지고 또 다른 직선을 쓰고 그럼 이 빨간 직선이 표시된 거고 근데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고 그러냐면 1,2를 지나가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이 구해지는 거 위에 1,2라는 점을 지나가니까 대입해도 됩니다. 그럼 대입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1 빼기 4 빼기 4 더하기 k에 1 더하기 4 빼기 4 그러면 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7 여기는 k 이렇게 됩니다요. 그럼 k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 자, 그럼 난 k 대신 이제 7 집어넣고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x하고 7x 더해지니까 8x 마이너스 2y하고 플러스 14y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4 플러스 12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32 자, 그러면 4로 나눠주면 되겠죠. 4로 나눠주면 4, 2, 8 4, 3, 12 4, 8, 32 이런 식이 이제 구해질 거야. 그죠? 더 쉽게 보일 수 있는. 더 쉬운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귀찮거나 힘든 내용이 아니고 내신 문제 풀 때도 뭐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거 찾기 할 때도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고 왜냐면 문제를 이렇게 주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묻기도 하니까. 그래서 연립방정식 푸는 게 뭐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일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뭐라고 할까나 조금 그냥 하수 같은 느낌? 뭐 그렇다고 무조건 하지마 이 얘기 아니야. 절대 안 보이지? 내가 캡처할게. 됐습니다. 됐어요? 집중해야 되는데 사진 찍는 거에 집중해서 미안한데 내가 그냥 캡처할게. 웬만한 거.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요게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게 직선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 아닌 거야. 원에서 사용해도 되고 다른 도형도 돼요. 다. 그러니까 뭐 빨간 글씨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
자, 이제 요거까지 캡처해 놓고 나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 요거에 대한 문제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하나를 소개할게요. 자, 이제 지워버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리 찍어갈 사람 찍어도 돼요. 얘기하면 또 시간 줄게. 근데 이제 필기 자체의 목표로만 두지 마시고 공부를 해야지. 계속 말하지만 문제 풀기 전에 이 지금 정리된 필기 정도 된 내용은 그 내용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풀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이제 질문 개수가 그럼 확 줄어들 거예요. 해고 말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유형 중에 하나를 소개할 건데 발전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유형 12. 12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출제가 되고 나면 많이 틀린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1144번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된 거야. y는 중요한 문제야.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란 직선이 있어. 또 다른 직선은 mx 더하기 m 더하기 2란 직선이 있어. 자, 문제. 이 두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난대. 그러려면 m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는 두 가지가 그냥 제목으로 딱 기억이 나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림 그려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직선식 보고 이거 그림 그리는 게 느리거나 힘들면 그거 빨리 연습해야 돼. 이 정도 뭐 이렇게 감이 딱딱 와야 돼. 그림 그려 풀기야. 두 번째, 이제 요런 직선을 봤을 때 이건 이미 다 얘기한 거야. 니네한테 직선 처음 배울 때부터 그 방식으로 얘기를 해줄 거야. 이거 그림 그려 풀기인데 위에 거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아래 거 그릴 수 있어 없어? 못 그리죠. 미칠 수 있으니까 뭔지 몰라서.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 했던 말이 여러 번 얘기했었어. y는 mx 더하기 m 더하기 2처럼 그릴 수 없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직선을 만났을 때 꼭 생각을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 기울기만 구하면 다 구할 수 있죠. 맞아요. 맞는데 조금 그거를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이 얘기야. M 묻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말로 써줄게요. 그 한 말이 맞는 거야.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을 찾는다가 핵심인 거라고. 니네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줬을 때 얘는 그릴 수 없는 직선이야. 기울기 몰라서. 하지만 2,3을 지나가는 건 확실해.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했지. 네. 그 얘기라고 저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일반화하면 그릴 수 없는 직선을 만나면 그게 미지수 관계없이 어느 점을 지나가는지 체크를 해본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써주면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점은 아니까 기울기를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바꿔봐서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까지 되겠네. 이거를 판단하는 거라고. 실제로 문제 풀이 과정을 써줄게요. 써준다기보다 풀어볼게요. 그럼 먼저 그릴 수 있는 직선을 빨리 그려놓고 시작. 그럼 y절편 3이야. 기울기 마이너스 1.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면 내려가는 45도 정도? 이 정도 속도로 그리면 됩니다. 자, 이제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아라.
즉 y는 m으로 묶어서 써라. 자, 그럼 어떤 점 지나가나요? 이 직선은 m 상관없이, 기울기 상관없이 어떤 점 지나가? 마이너스 1, 2 이걸 지나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1, 2를 지나가는 걸로 점을 찍어 놓는 거야. 여기는 이제 0,3이고요. 3,0 마이너스 3,0입니다. 자, 이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니네가 그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일사분면에서 만날 수 있게.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너네들이 이제 마지막 따질 거는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경계만 찾으면 돼요. 일사분면이라는 게 여기니까. 요렇게 지나가는 직선보다 더 세워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직선보다 누워야 돼요. 즉 요 파란 직선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또 요 직선보다 이렇게 세워져도 안 돼요. 근데 음의 기울기니까 이제 요거보다 커져야 되죠. 지금 내가 화살표를 표시한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으면 돼. 이런 얘기야. 그리고 하나 주의할 건 축은 사분면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림 그래 푼다는 이제 의미를 살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2야. 그럼 요 기울기를 찾아. 요 점하고 보고 0 빼기 1분의 3 빼기 2.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얼마냐면 1인 거예요. 그 다음 요거 사이의 기울기도 구해볼게요. 요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빼기 3분의 2 빼기 0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예요. 이제 답 쓸 차례. 따라서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커져야 되고 1보다는 작아야 된다. 끝.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풀이 과정에 식정리가 엄청 많거나 복잡한 얘기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림 그려서 확인하는 게 맞는 거고 기울기 개념으로. 근데 그러려면 저렇게 y는 mx 더하기 m 플러스 2 이런 거 나왔을 때 빨리 지나가는 점을 찾고 그림으로 요 정도 기울기면 되겠다 라고 판단하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올림피아드. 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잠깐 끊어서 갈게. 이제 마지막 주제가 하나 남았어요. 여기까지 캡처를 해놓을게.